안녕하십니까 동포 여러분.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출근길에 거리를 보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긴 소매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어쨌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10월이 곧 가까우니까 좀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또 책을 읽기에 참 좋은 날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15년 전에 있었던 추석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청취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댓글, 또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셔서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내에 또 제가 그 전에 올렸던 또 동영상 유튜브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짬짬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계속적인 관심을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쨌든 한송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것도 마무리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동포 단체들이 연합으로 또 9월 7일 날 있었던 그 집회,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있어서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33년 만에 잡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용의자는 이미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에 채취된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두 개가 서로 일치를 해서 그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돼서 잡혔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 고향이 화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생각이 떠올라요. 그 80년대 중후반서부터 90년대 초반. 그때 한참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할 때쯤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정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성에서 고향이 화성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참 그때는 화성 하면은 정말 연쇄 살인범, 저까지도 그렇게 또 오해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33년 만에 용의자가 잡혔다고 하니까 그런 저는 오해에서 저도 해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 살인의 추억으로 또 영화로까지 제작이 될 정도로 그만큼 어떤 미제 사건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화성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주었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아서 좀 반갑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젯밤부터죠. 한송이 씨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재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애완견을 데리고 한강 반포대교 그 야경을 배경으로 산책을 하면서 촬영하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일부 동포분들은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이르게 유튜브 방송을 또 재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다소, 걱정되기도 하고, 참, 한송이 씨 보니까 참 상큼하게 말을 잘 하는데, 좀 그래도 그런 앙금이 아직 내려앉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제한동포 단체들이 어제 발표한 그러니까 그 탈북여사 한송이의 조선족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사건이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9월 7일 집회와 관련돼서 그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을 좀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유튜브 상에서 최초로 이 중국 동포 사회에 큰 관심을 일으켰던 그런 초유의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한송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동포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입장문을 통해서 밝혀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 입장문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9월 7일 집회에 대해서 방송 시청자분들이 또 많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입장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입장문은 크게 A4 용지로 7매 분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제한 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이 2019년 9월 7일 오후 강화문 광장 동아일보사 앞에서 몇몇 기화 중국동포와 한국인이 조직한 집회에 대한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7일 집회가 열리게 된 배경, 그리고 집회를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 그리고 입장문에 참여한 제한동포 단체들이 결의한 내용,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동포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내일이죠. 김청 조선족 민요 가수가 서울 인사동 인사 아트 프라자에서 눈꽃사랑 초대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오후 6시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동포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9월 22일 일요일이죠. 제한중국동포 제기연합회가 가을 운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장소는 영등포에 있는 신길 근린공원에서 오전 11시서부터 실시를 합니다. 물론 선수로 참가를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보는 것으로도 또 많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서 또 한번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 소식은요. KBS 한민족 방송이 9월 30일까지 그 북방동포 대상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공모는 그 11월 23일 날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줄곧 중국 흑룡강 할빈에서 시상식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울 구로 구민회관에서 11월 23일 날 그 시상식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자에게는 한국 방문 및 시상식 참여, 또 상패 및 상금을 전달을 해주고요. 또 그 한국 방문에 필요한 한국 왕복 항공권, 그 다음에 소정의 체류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인 경우는 그 보호자도 1인 포함한 그 비용까지 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 잘 쓰시는 분들, 네, 이 북방동포 대상 체험 수기에 공모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조선족 비하 폄하 철폐를 촉구하는 9월 7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그 제한동포 단체들 연합으로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입장문에 동참한 제한동포 단체들은요, 사단법인 제한동포 총연합회, 전국기한동포 총연합회, 그리고 중국동포 한마음 연합총회, 또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또 한중무역협회,
또 한중창업경영협회, KC 동방성장기획단, 또 제한중국동포 유권자연맹, 또 글로벌 가족지원연합회, 또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울 영등포지회, 또 사단법인 다문화 가족지원연합회 등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이 그 집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그리고 또 누가 이런 부실한 집회를 선동을 했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입장문에서 밝힌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집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2019년 9월 2일 그 중국동포 관련 단체장, 언론인,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방에서 한국 국적으로 기화하고 한국의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이 집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몇 사람이 이 제안에 동조를 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에 집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고 대신 이 사람과 같은 정당 및 단체에서 활동하는 또 한 명의 기화 중국동포가 집회할 것을 거듭 주장을 해왔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9월 3일이죠. 위챗 모멘트와 채팅방에는 긴급 통지, 조선족 분들 한국에서 제대로 큰일 벌립니다. 빨리 돌려주시오 라는 글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이 글은 9월 7일 한국에서 한송이 사건에 관하여 합법적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돌려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글귀와 함께 중국동포, 조선족, 비하, 증오, 멸시에 대한 대응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선동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9월 3일 날 위챗 모멘트와 채팅방에 나돌았던 이 긴급 통지문은 첫째, 그 집회의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둘째, 그 기자가 한 200명을 불렀다고 했지만은 어떤 경로로 어느 언론사에 연락했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았고, 세 번째는 그 명확한 집회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다양한 집회꾼들이 상주하고 있는 광화문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집회를 추진할 경우 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 이런 이유로 그 SNS 상에서는 이 집회에 대해서, 그냥 9월 7일 집회에 대해서 조심하자, 또 신중하자, 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등 여러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입장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이렇게 부실한 정보로 집회를 선동하여 중국동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나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밝힌 입장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집회 조직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 상술한 단체방에서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기화 중국동포와 또 한국의 모 기관의 담당자가 이 집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 조직자들과 친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집회를 제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요. 집회 조직을 한 사람들은 또 9월 4일 날 긴급 회의를 열어서 집회에 대해서 추가 또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여전히 집회는 가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9월 5일 날 SN상에서는 그 서울 종로경찰서의 집회 신고서가 또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신고서 하단에는 집회 신고 기간이 좀 밝혀져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집회를 조직한 곳이 어딘가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과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미 그 누가 조직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은 9월 3일에 유통된 그 집회 선동 광고를 접한 대다수의 이 중국 동포들은 이 집회 신고서를 통해 집회를 조직한 단체, 기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신고서는 뭐 크고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그 집회 신고 기간에 또 직접 전화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화상 확인을 했지만은 답변이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이 집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이 더욱 확대되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 입장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는 이미 다양한 의혹이 있었고 심지어 집회 참가를 삼가해야 한다는 어떤 그 집회 참가에 대한 반대의 글들도 그럭저럭 퍼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입장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집회를 여기서는 입장문에서는 누가 이 집회를 했는지 또 집회 신고를 했는지 뭐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9월 7일 집회를 가진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회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반대에 대해서 입장문에서 밝혔는데요. 일단은 그 입장문에 동참한 단체들은 이 집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때부터 반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집회에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입장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탈북민 한씨의 발언에서 기인했다. 중국 동포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또 분노했고 그중 일부는 한씨가 취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 탈북자들도 이 한씨의 발언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 상태이다.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동포 사회를 위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한씨의 막말이 문제의 발단인 것은 맞지만 어떤 기관의 책임자, 단체의 대표, 심지어 그 유명 인사도 아닌 일개 개인의 일탈 행위이기에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 또 방송 출연 금지 요청, 또 유튜브 계정 삭제 요청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단체로 그리고 또 시위로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유명세를 타게 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집회에 반대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때문에 또 집회는 전혀 필요 없고 또 명분도 없었다고 또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밝혔던 부분과 다소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명분이 없다는 이런 집회의 이 반대 입장에 또 덧붙여서 몇 가지 또 반대를 했던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정치적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했다는 거죠. 특정 정당에서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자의 그 집회 참여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신분으로 그 이 거리 집회를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배 요소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도 그 SNS 상으로 많이 퍼졌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뭐 중국 동포들은 또 이렇게 또 특별한 또 나름대로 그 중국과의 여러 가지 또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로도 이 내용이 또 번질 그런 우려가 또 있었다라는 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서 반대했다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있는 태풍 링링이 거세게 몰아붙였죠. 그때 특히 9월 7일은 서울을 관통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동포들 사회에서도 많이 우려를 낳게 했고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하는 어떤 반론도 많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었다는 입장인데요.
그 광화문이란 지역이 정치적 이슈로 잦은 집회가 열리는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뭐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고 또 이렇게 좀 자칫하면은 또 물리적 충돌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그런 장소라는 점에서 그런 또 우려를 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7일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이 과연 중국 동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성 문제로 인해서 또 집회에 또 반대를 했다라는 이런 이유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밝힌 제한동포 단체들이 또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을 놓고 또 결의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동포 단체들이 뭐 화합과 공존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활동을 해 나가자, 뭐 집회도 그렇고, 뭐 어쨌든 화합과 공존의 이런 정신을 갖고 이제는 나아가자라는데 이제는 다 같이 이제 결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집회를 비롯한 집단 행동이 또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동포 단체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투명하고 또 정당하게 추진해 나가자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 동포 단체들도 자신을 좀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중국 동포 관련 단체 좀 더 공신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한 노력을 좀 하자. 국내에는 중국 동포 관련 단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동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국 동포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식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느냐 하면은 딱히 좀 이렇게 손꼽아 내세울 만한 그런 단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한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동포 단체들이 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필요할 때는 이런 동포 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좀 공식력을 갖고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을 입장문에 밝힌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입장문을 작성에는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에서 회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또 관심을 모았는데요. 우리 예동근 그 부경대 교수, 또 박우 한성대 교수, 그리고 김용선 캐시 동반선장 기획단 이사장. 그 김용선 씨는 법무부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젊은 층, 조선족 사회의 차세대 리더급 되는 젊은 층 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서 동참했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입장문을 통해서 향후 누순한 수준의 단체, 언론, 지식인 등의 협의체 구성 방안을 또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재해동포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뜻깊은 해인데요. 그래서 이 제한 중국 동포 사회의 이 성장 과정과 또 그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해보고 또 동포 사회를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그런 또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탈북민, 고려인, 그리고 일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지역의 그 한국인 선주민 간의 관계에도 좀 우리 학계, 사회계, 언론계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한번 향후 나아갈 그런 공존 공생의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입장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입장문에 대해서 보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한송이 사건으로 자칫하면 충동적인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이렇게 이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 중국 동포 단체의 그 책임감을 갖고 이 동포 사회를 위한 단합과 또 재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1인 미디어 또 유튜브 등 또 이렇게 어쨌든 SNS 시대를 맞고 있죠. 그래서 언제 또 어떻게 또 벌어질지 모르는 이 조선족 비하 발언 사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9월 7일 집회에 대해서 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집회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이번 입장문에도 동포 단체, 집회 등의 특정 정당으로만 구성된 단체, 집회 활동을 좀 배제하는 방안이 좀 들어가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정치 활동은 자유이죠. 그리고 뭐 특정 정당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언제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정당의 평양적인 어떤 정치적 오해의 요소가 깃든 이런 집회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 동포 단체에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중국 동포나 우리 조선족 동포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포 단체 활동 또 이런 집회 같은 경우는 비정치적이어야 되고 또 비폭력적인 그런 수준에서 정말 그 우리 동포 단체로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요구해 나가는 그런 어떤 집회 방식 같은 것도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황송희 씨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송희 씨가 그래도 조선족 동포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버로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더 뭐 2번이나 뭐 이렇게 사과를 했고 그 문제의 영상은 뭐 유튜브에서 내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진정 어린 사과의 방송이 좀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도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이런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그래도 이렇게 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송희 씨가 또 이 사랑받는 유튜버 방송인으로 또 떳떳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조선족 쌍용 영상을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었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이 날 때 좀 사과와 함께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9월 19일 오늘 방송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뭐 유익한 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포 세계 유튜브 방송이 동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포 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